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류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7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전국에서 일주일 사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중남부 지역에서 감염자가 급증했습니다. 전염성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85% 이상의 접종률이 나와야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미국 성인의 접종률은 66%에 머물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가 닷새 연속 1000명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률이 저조한 커뮤니티를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백신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제도가 시행되면서 LA 총영사관에서만 하루 평균 500건 이상의 격리 면제서가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한국에 도착한 격리 면제자 중에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격리 면제자 입국자 13,448명 가운데 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자신이 서명한 캘리포니아 컴백 플랜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 체류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컴백 플랜은 연소득 7만 5천 달러 이하 가정에 $600의 경기부양금을 지원하고 불법 체류자들에게도 $500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미나 램트비도 탕감해주며 영세업자들에게는 보조금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 전국 납세자들에게 어린이 세금 공제 지급이 시작됩니다. 자녀 한 명당 한 달에 최대 $3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내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단속하겠다던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이 학교 내 마스크 착용은 학교 당국 재량에 맡기겠다며 돌연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LA 카운티가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5억 이상의 기금을 승인했습니다. 노숙자 쉘터와 렌트비 보조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노숙자 문제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마이크 본인 11지구 시의원과 제4지구의 니티아 라만 시의원에 대한 리콜 서명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상원이 향후 10년간 3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기후변화, 의료 및 가족 서비스 프로그램에 사용할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과 중국 셰펑 외교부 부부장이 다음 주 중국 텐진에서 회동할 전망입니다. 미중 정상회담 개최가 가까워졌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에서는 윤석열 캠프 출신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여권의 정치공작 수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윤 캠프는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의 거친 공세에 대해 이낙연 후보는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며 딱 잘라 말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에서 아메리칸 리그가 내셔널리그를 5대2로 꺾고 8년 연속 승리했습니다. LA 엔젤스의 오타니 선수는 1회 선발 투수로 나섰고 아메리칸 리그 1번 타자로 경기에 나서는 진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자유계약 선수가 된 메시가 원소속팀인 바르셀로나와 5년 재계약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48.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아침 한때 흐리지만 점차 맑아지겠고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86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항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7월 14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 오늘 첫 소식은 돈 이야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자체 경기부양책 캘리포니아 컴백 플랜에 대해서 개빈 뉴섬 주지사가 어제 설명했습니다. $1,000억 규모의 구제 플랜이 포함된 새 예산안입니다. 1,500만 이상의 가정에
$600씩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지난 12일 연소득이 7만 5천 달러 이하 중저소득층 주민들에게 $600의 지원금,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의 렌트비 탕감, 그리고 중소기업에 그랜트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1,000억 달러 규모의 캘리포니아 컴백 플랜이 포함된 예산안에 서명함으로써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600 지원금 외에도 수혜 대상 가주민 중 어린 자녀를 포함해 부양가족을 두고 있거나 서류 미비자의 경우 $500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가주민들 중 3만 달러에서 7만 5천 달러의 연소득이 있고 2020년도 세금 보고를 한 경우 9월부터 $600의 경기부양금 체크를 발송할 계획입니다. 렌트비의 25%를 납부한 세입자들의 퇴거유예 조처는 9월 30일까지 연장되며 52억 달러를 투입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미납된 세입자들의 렌트비도 전액 탕감할 계획입니다. 세입자들의 렌트비 탕감의 경우 기금을 전부 소진할 때까지 지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만일 집주인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를 거부할 시에는 렌트비는 세입자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번 렌트비 릴리프 프로그램은 연방정부가 정한 중간소득의 80%까지를 차지하는 세입자들에게 제공됩니다. 올 초 가주당국은 스몰 비즈니스 업체들을 돕기 위해 $5,000부터 최대 $25,000의 그랜트를 지원하기로 $26억 달러를 승인한 바 있는데 주지사가 서명한 새 예산안에 따라 프로그램도 확대됩니다. 뉴섬 주지사에 따르면 $10억 달러의 기금이 추가로 투입돼 가주 내 15만 개의 스몰 비즈니스 업체들이 추가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주 의회 지도자들과 주지사는 최소 5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비즈니스에게 그랜트를 제공하는 $1억 2천만 달러의 칼 컴피츠 런칭에도 동의했습니다. 또한 칼 컴피츠를 통해 가주 내 빈곤율과 실업률이 심각한 지역에 $1,000만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도 동의했습니다. 영화관, 콘서트 홀 등과 같은 이벤트 비즈니스에 $1억 5천만 달러의 그랜트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윤입니다. 이런 가운데 목요일인 15일 내일부터 전국 납사자들에게 어린이 세금 공제 지급이 시작됩니다. 자녀 한 명당 한 달에 최대 $3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효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는 15일부터 전국 내 3천만 이상 가구가 어린이 세금 공제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전국 어린이 88%가 이번에 어린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어린이 세금 공제 혜택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초에 서명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의 일환으로 자격 조건이 되는 가정의 6세 미만 자녀에게는 한 명당 최대 월 $300, 6세에서 17세 사이 자녀에게는 최대 월 $250의 공제 혜택이 돌아갑니다. 6세 미만 자녀 한 명당 총 $3,600, 6세에서 17세 사이 자녀 한 명당 총 $3,000를 받게 됩니다. 종전에는 17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자녀 한 명당 $2,000가 지급됐었습니다. 자녀 세액 공제액은 올 하반기에 오는 15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8월 13일, 9월 15일, 10월 15일, 11월 15일, 12월 15일 이렇게 6차례에 걸쳐 지급되며 나머지 절반은 내년 봄에 세금 환급금에 포함됩니다. 자녀 세액 공제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모가 1년에 6개월 이상을 미주에 거주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이 독신 가장의 경우 $7만 5천 이하, 한 가정의 가장 소득이 $11만 2,500 이하, 부부 소득 합산이 $15만 이하면 자녀 세금 공제액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이 정부가 정한 이 소득 기준보다 높아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소득에 따라 줄어든 액수를 받게 됩니다. 수혜 대상자들은 연방국세청이 소유한 신상 정보에 따라 우편 혹은 은행 디렉 디파짓으로 받게 되는데 디렉 디파짓으로 받고 싶다면 국세청에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하면 됩니다. 이번에 받는 자녀 세금 공제 혜택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 세금 보고 시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미국에서도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사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률이 낮은 중남부 지역에서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미국 중부의 미주리주는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입원 환자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병원들은 코로나19 병동을 다시 만들고 있지만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병원 연합회 인사들은 사용할 수 있는 병실을 찾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And should we start to see a high number of COVID patients like they are there, we're going to be very challenged with how many beds we have available. 확진자가 급증하는 곳은 미주리주뿐이 아닙니다.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아칸소, 네바다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5개 주의 신규 확진자 수가 미국 전체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주는 백신 접종률이 48%가 채 안 되는 곳들입니다. There's no evidence that we have right now that the current vaccines that are at least being used in the U.S. are any less effective against the Delta variant, right? So current variants. 이 때문에 최근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한 주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은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를 2만 3천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지난달까지 10,000명 선을 유지했는데 지난 9일에는 4만 8천여 명까지 치솟았고 지난 12일에도 3만 2천여 명까지 뛰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인들은 백신을 맞든지 아니면 방역 수칙을 계속 지키며 살아가든지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고 보건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LA의 코로나 신규 감염이 늘어나면서 입원 환자 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어제 병원 입원 환자 숫자가 398명을 기록해 하루 만에 22명이나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증가한다면 병원 입원 환자 숫자는 400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전했습니다. 중환자실 환자도 어제 94명으로 나타나서 이틀 전보다 9명 늘어났습니다. LA 카운티 크리스티나 갈리 박사는 어제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서 병원에 입원한 코로나 환자 가운데 백신 접종자는 단 한 명도 없다고 전하면서 병원들의 의료진들이 현재 허탈해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환자들이 이처럼 병원으로 오고 있고 환자들 치료에 수많은 의료 인력들이 투입되고 있는 현실에 현재 의료진들이 답답해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백신 미접종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에너지가 낭비되고 코로나 감염 위험이 높아지는 이 같은 악순환의 번복이 의료진을 지치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이 슈퍼바이저 위원회에 색깔별 등급 시스템이 만약 지속됐다면 오렌지 카운티는 옐로우 등급에서 다시 오렌지 등급으로 한 단계 격상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12일 월요일 기준 오렌지 카운티 인구 10만 명당 신규 감염자 수가 1.5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났고 양성 판정률은 1.2%에서 1.8%로 높아졌습니다. 독립기념일 이전에는 80명이던 입원 환자 수가 지금 119명으로 늘어났고 이 가운데 중환자도 29명이라고 집계됐습니다. 보건국의 클레이튼 차오 박사는 이들 가운데 95% 이상이 백신 미접종자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전국에서 시니어들의 백신 접종률이 높은 편에 속하지만 11%에 달하는 시니어들이 여전히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백신 접종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가주 지역 공립학교 내 마스크 착용 규정이 혼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이 지난 12일 마스크 의무 착용 방침을 발표해 두고 곧 다시 번복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12일 캘리포니아주 공공보건당국은 오후 3시에 성명을 발표하면서 보건국 지침에 따라 학교 측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이것을 거부하는 학생들을 등교를 금지해야 한다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대안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성명을 발표한 지 4시간여 만에 이 해당 지침을 철회했습니다. 가주 공공보건당국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보건국은 대면 수업 실시와 함께 그동안 학생과 교육자를 안전하게 보호해온 각 지역 학교들의 경험을 충분히 인정한다며 방침 변경을 시사한 것입니다. 보건당국의 방침 변경 시사 후 게빈 뉴섬 주지사 측도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주지사 사무실은 마스크 미착용 학생에 대한 캠퍼스 제외 부분은 삭제될 것이라며 대신 각 지역 학교 관계자들이 마스크 사용 정책을 어떤 식으로 실행할지 재량권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보건국은 학생이 마스크가 없을 경우 학교 측이 마스크를 제공하고 교직원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학생과 접촉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며 마스크를 착용하면 3피트 거리두기 지침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가주보건당국은 이미 CDC가 발표한 공립학교 마스크 착용 지침과도 엇갈린 방침을 내놓으면서 이미 혼선을 빚은 바 있습니다. 전국 최대 간호사 노동조합인 전미 간호사 노조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서신을 보내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권고 지침을 다시 내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미 간호사 노조는 특히 무증상 감염자로부터의 전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 제안은 과학과 예방 원칙에 근거하며 간호사와 필수 노동자, 환자, 대중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미 간호사 노조는 40개 이상의 주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고 25개 주 이상에서는 입원 환자가 증가 추세라는 현실을 반영한 요구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캘리포니아주의 부부가 라스베가스로 여행을 다녀온 뒤에 코로나에 감염됐고 자녀들까지도 모두 감염된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에 의한 돌파 감염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ABC 방송은 어제 샌베니토 카운티에 거주하는 이션 푸르츠와 그의 아내가 지난 6월에 라스베가스로 여행을 다녀온 뒤에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부부의 감염은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2명의 자녀들까지 이어져 자녀들 역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A 카운티가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해 일부 위험 지역에 대한 여행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방금 들으신 라스베가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 때문에 파악을 하고 있는 만큼 그 지역을 방문하는 것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는데요. LA 카운티 보건국이 여행하지 말 것을 권고한 지역 네바다를 비롯해 미주리, 플로리다, 알칸사스, 루이지애나 등입니다. 이들 지역은 최근 발표된 통계 자료에서 백신 접종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고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감염은 반대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라스베가스가 있는 네바다 지역은 LA 시민들이 가장 즐겨 방문하는 곳이지만 지금 방역상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위험한 곳 중에 하나다라고 LA 카운티 보건국이 강조하면서 네바다 방문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백신 미접종자들 경우에는 많이 위험할 수 있다며 네바다를 비롯한 바이러스 확산세가 높은 지역 여행은 금물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델타 변이가 기세를 올리고 있는 시기여서 어디로 여행을 가는 것 자체가 모두 위험할 수 있다며 여행 계획은 당분간 연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 돌파 감염 사례가 세계적으로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특히 중증의 돌파 감염 사례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중증 돌파 감염은 대부분 기저질환자나 면역 시스템이 약화된 경우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연구팀이 백신 접종을 2회차까지 마친 뒤 최소 일주일이 지난 상태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152명의 돌파 감염 환자를 분석해본 결과 94%에 달하는 환자들이 최소 1개 이상의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고혈압 환자 비율이 78%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당뇨병과 우려성 심부전, 만성신장병, 만성폐질환, 치매가 그 뒤를 이었고 암에 걸린 경우도 24%로 나왔습니다. 연구팀은 전체 중증 돌파 감염 사례 가운데 40%는 장기 이식 후 면역 거부 반응을 피하기 위한 면역 억제 치료 등으로 면역 기능이 약화된 경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일 커피를 한 잔에서 3잔 정도 마시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10%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스웨스턴 대학 연구진이 국제학술지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발표했는데요. 연구 결과 일일 커피 섭취량이 한 잔에서 2잔, 3잔, 4잔일 경우 한 잔도 안 마실 때와 비교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률이 각각
10%에서 8% 정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들은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커피는 항산화, 항염증성 성분을 갖고 있다며 종양괴사인자 알파, C- 반응성 단백질 등 염증성 표지물질에 커피가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꾸준한 채소 섭취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률을 낮추며 모유 수유도 아기에게 같은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일 0.67인분의 채소를 섭취하기만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률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채소가 면역 개선 효과를 내는 항염증성 성분 등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소세지나 베이컨 등 가공육의 경우 매일 0.43인분만 섭취해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7월 14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지역 오늘도 아침 한때 흐리지만 점차 맑아지겠고 낮 기온 어제보다 지역에 따라 3, 4도가량 높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과 모레 금요일에도 오늘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다시 3, 4도가량 떨어집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6도, 밤 최저 기온은 67도 예상되고 오렌지 카운티 지역 87도, 68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94도, 65도, 해안 지역 73도, 65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도 간간히 소나기 내리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76도, 낮 최고 기온 95도까지 올라 찜통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KS의 경쟁자는 KS 자신뿐 터보 엔진을 장착한 기아 KS, 비즈니스에 힘을 드립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이애미 12층 콘도 붕괴 현장의 붕괴 사고의 사망자가 95명으로 늘었습니다. 실종자가 4명으로 줄어든 가운데 막판 시신 수습, 신원 확인과 함께 사고 원인 규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레빈 카바 시장은 확인된 사망자 중에는 1살 배기 여아 아이샤니 기아 파텔도 있었다라고 확인했습니다. 이 파텔의 시신은 지난 6월 발견됐지만 신원이 뒤늦게 확인된 케이스입니다. 그의 부모인 바샬 파텔과 바브나 파텔도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주에 신원이 발견됐습니다.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이들은 14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시신이 수습된 신원 미확인자가 10명이라는 점을 고려해 4명의 시신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 시점에서 사고 현장 수색은 시신 수습이 아닌 신체 잔존물을 찾는 작업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붕괴 원인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론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전임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도 높은 어조로 비판하거나 섰습니다. 오늘 아침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공화당이 추진하는 투표권 제한법을 비난하는 연설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화살을 겨눴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라는 단어 대신 대통령에서 낙마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인간 본성에 관한 최악의 사례를 보고 있다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또 이것은 정치력이 아닌 이기심이며 민주주의가 아닌 투표권 부정이며 비미국적인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작년 11월 대선 패배가 여전히 부정선거 결과라는 주장을 고수하며 공화당의 투표권 제한 흐름에 동조하는 모습을 강한 톤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가급적 언급하지 않았던 바이든 대통령의 태도로 볼 때 이례적인 연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상원이 향후 10년간 3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상원이 합의한 예산안에는 기후변화, 의료 및 가족 서비스 프로그램에 사용할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합의는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파괴된 경제를 부양하고 장기적인 성장 목표 달성에 주요한 진전이라고 통신은 평가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진보파가 주장하는 노인층 시력, 청력, 치과 의료보험 혜택 확대도 이번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상원에서 이렇게 합의를 이끌어내긴 했지만 공화당의 전면적인 반대와 민주당 중도파와 강경 진보파의 반대가 여전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공화당이 추진하는 선거법 개정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이색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텍사스 주의회의 투표권 규제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 주 민주당 의원들이 주를 떠나자 공화당이 체포조를 꾸린 것입니다. 텍사스주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어제 주의사당을 비운 민주당 하원 의원들을 잡기 위해서 경찰력까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텍사스주 공화당 의원들이 추진하는 투표 규제 강화 법안이 민주당 하원 의원들의 공석 사태로 처리 불가능해진 데 따른 조치가 되었습니다. 최소 58명에 달하는 텍사스주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이 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서 12일 단체로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 DC로 향한 바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당일 오전에 법안 가운데 하나를 표결에 붙이려고 했을 때 출석한 하원 의원들은 80명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텍사스 주 하원의 족수인 3분의 2에 미달하는 것으로서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텍사스주 공화당은 의회와 관련한 법규를 적용해 민주당 의원들을 끌고 와서 이 주 의사당에 강제로 앉히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떠날 때 돌아올 시간을 정해두지 않았고 회기 내에 돌아올지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이 추진하는 투표권 제한 법률을 흑백 차별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공화당이 투표권 제한 법률로 선거 전복을 시도하고 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각 주에서 공화당이 추진하는 투표권 제한법을 21세기의 짐 크로법, 흑백 차별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전례 없는 유권자 탄압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 같은 움직임에 강력 대처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유엔 측에 미국 내 인종차별과 소수자 인권 문제를 조사해달라며 유엔 특별보고관을 공식 초청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어제 낸 성명을 통해 미국은 주제별로 인권 현안들에 관해 보고하고 조언하는 모든 유엔 전문가들에게 공식적이고도 상시적인 초청장을 발행할 의향이 있다며 그 첫걸음으로 인종차별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과 소수자 문제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의 공식 방문을 제안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분명히 밝혔듯이 우리 같은 위대한 국가들은 결점을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인정하며 보다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매진한다며 조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5월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미네아폴리스 경찰관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인해서 전국적인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촉발됐었고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캠페인에서 인종차별의 구조적 해결을 강조해서 흑인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은 바 있습니다. SK 실트론의 미국 법인이 미시간주에서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제조 확대를 위해서 3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SK 실트론은 전기차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장 부지를 증설하고 인력 150명도 충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투자 발표가 자동차 제조기업들이 전기차 생산에 관한 투자를 늘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보조금과 충전망 확대를 위해서 1,740억 달러 자금을 유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SK 실트론은 미시간에 기반을 둔 전기차 공급망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기차 충전 속도를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독일의 자동차업체 복스바겐이 2030년까지 신차 판매 절반을 전기차로 하는 것이 목표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의 대규모 환경정책 발표를 하루 앞둔 이날 복스바겐 그룹은 2030년까지의 그룹 전략인 뉴 오토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유럽의 최대이자 또 토요타 자동차에 이어서 전 세계 2위 자동차 업체인 폭스바겐은 2025년까지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최대의 전기차 생산업체가 된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지난해 전기차 판매 비중이 3%에 불과한 바 있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노숙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데 우려를 표하면서 2021-22 회계년도에 5억 2,710만 달러 지출을 노숙자 문제에 해결하는 데 이 지출을 승인했습니다. 1억 5천만 달러는 임시 거주지, 그리고 1억 3,200만 달러는 영구적인 거주지를 찾도록 렌트비 보조 등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노숙자에게 거주지와 헬스케어, 정신건강 치료 등을 받도록 연결시키는 데도 예산이 들어가고 렌트비 지불 어려움으로 노숙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주민들에게도 각각 배정됐습니다. 캐서린 바거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올 6월까지 상반기 동안 노숙자 379명이 목숨을 잃은 통계를 제시하면서 노숙자 문제의 심각성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미국 방송가의 아카데미로 불리우는 제73회 에미상 시상식이 9월 19일 LA 라이브에 위치한 마이크로소프트 극장, 옛 노키아 극장에서 개최됩니다. 무관중 온라인으로 열렸던 지난해 시상식과는 달리 올해는 비록 인원 제한은 있지만 오프라인 행사로 열리고 CBS TV를 통해서 생중계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모와 배우자, 자녀 등 한국 직계가족 방문 목적 백신 접종자들의 한국 내 격리 면제 제도가 시행되고 있죠. 현재까지 4,000건 이상의 격리 면제서가 LA 총영사관에서 발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이달 초 격리 면제서 신청 건수가 하루 500여 건에 달했던 가운데 현재는 하루 200여 건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격리 면제는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한국 측에서는 보고됐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격리 면제를 받은 입국자 13,448명에 대해서 입국 후 1일차의 검사를 시행한 결과 어제 기준으로 총 6명의 양성 판정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모두 백신 접종자였고 격리 면제 신청서를 받은 상황이었는데 입국 후 6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미국의 지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뉴욕 소식입니다. 연방보건당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마친 학생과 교사들은 온 가을 학기 학교에서 마스크 쓰지 않아도 된다고 권고했지만 뉴욕시에 있는 학교들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침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현재 우리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는 생각을 고수하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해 계속 논의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이 현재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테너플라이 한인 학생이 13세 이하 탁구 미국 국가대표로 선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대한탁구협회 소속 제이콥 리 12살 테너플라이 중학교 5학년 이 제이콥 리 군은 라스베가스에서 펼쳐진 내셔널 챔피언십에 출전해 국가대표로 발탁됐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 워싱턴 지역이 생활 물가가 심상치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글로벌 물가조사팀에 따르면 2021년 7월 현재 전 미국 전국 88개 대도시 가운데 물가가 가장 비싼 순위로 워싱턴 DC가 10위, 메릴랜드 볼티모어가 39위를 기록했습니다. 버지니아의 알링턴과 페어팩스는 대도시에 포함되지 않아서 순위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식료품과 주거 비용이 볼티모어보다 훨씬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지난 6개월간 폐쇄됐던 워싱턴 모뉴멘트가 오는 14일 오늘부터 다시 문을 엽니다. 워싱턴 모뉴멘트 운영 시간은 주 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방문할 수 있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입양된 미국인이 이 체조 선수가 지난달 26일 열린 도쿄올림픽 선발전에서 출전권을 따냈다는 소식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소식입니다.
서울 출생으로 1살이 되기 전 미국으로 임양된 올 몰다우어 선수는 지난 6월 26일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일본 도쿄올림픽 기계체조 부문 예선전에서 참가 선수들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기록해 개인 종목 4개에서 모두 3회간에 들어 이 올림픽 출전이 확정됐습니다. 오클랜드 어슬레틱스의 새 구장 건립에 관한 프로젝트 허가에 관한 최종 투표가 7월 21일 있을 예정입니다. 오클랜드 어슬레틱스 이 메이저리그 팀 측은 만일 새 구장 건립안이 부결되면 연고지를 옮길 계획이며 그 대상도 몇 군데로 좁혀진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주의 코로나 사망자가 6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워싱턴주 보건당국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워싱턴주 내에서 3명이 추가 사망하면서 현재까지 전체 사망자가 6천 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2월 워싱턴주에서 처음으로 코로나 사망자가 발생한 지 15개월 만이고 지난 2월 말 사망자 5천 명을 돌파한 지 4개월 만에 1,000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시애틀 워싱턴 대학 의대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의 효과와 보강 접종, 이 부스터샷 필요성 등을 밝히기 위한 임상 실험에 참가할 자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이상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메이저리그 도쿄올림픽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부상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NBA 파이널이 진행 중이죠. NBA 파이널 진행 중인데 LA 클리퍼스의 카와이 레너드가 무릎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카와이 레너드가 오른쪽 무릎 전방 십자인대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라고 어제 구단 홈페이지에 밝혔습니다. 복귀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십자인대 수술을 하면 재활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언제 복귀할지 아직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복귀 최소 1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만원 관중과 함께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이 열린 가운데 올스타전 최초로 투수와 타자로 동시에 출전한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모든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Designated hitter and the starting pitcher from the Los Angeles Angels, Shohei Ohtani. 올스타전 최초로 투수와 타자를 겸업한 오타니는 만원 관중이 가장 주목한 선수였습니다. 다시 보기 힘든 만화 같은 장면이 펼쳐진 겁니다. 출전 자체로 메이저리그 역사에 남은 오타니는 선두 타자로 타석에 먼저 들어섰습니다. 다만 주목도만큼 결과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1회 초 2루 땅볼로 물러나더니 3회 초 두 번째 타석에선 1루수 땅볼로 잡혔습니다. 오타니의 이름 쇼헤이의 쇼를 따서 쇼타임을 기대했던 팬들은 다소 아쉬워했습니다. 마운드에선 기대 100% 부응했습니다. 1회 말 아메리칸 리그 선발 투수로 등판해 1이닝을 깔끔한 3자 범퇴로 처리했습니다. 최고 구속 160km의 강속구를 뿌리며 팬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선발 투수로 1이닝 무실점, 타자로 2타수 무안타. 오타니의 역사적 쇼타임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오타니를 슈퍼스타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에 돌입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메이저리그 마케팅 수석 부회장은 관련 인터뷰에서 야구 역사상 가장 독특하고 혁신적인 선수인 오타니를 홍보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역사적이고 거대한 순간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스타전은 아메리칸 리그의 8회 연속 승리로 끝났습니다. 유현진의 팀 동료 게레로 주니어는 홈런 포함 2타점 활약으로 최우수 선수에 올랐습니다. 만 22세 119일의 올스타 최연소 MVP입니다. 델타 변이로 미국의 상황 역시 심상치 않지만 마스크 착용 관중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올스타전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모습이었습니다. YTN 김정입니다. 아버지께 MVP를 돌려드리겠다라고 게레로 주니어는 밝혔습니다. 게레로 주니어는 MVP로 선정이 됐고 아버지 게레로에게 MVP상을 전해드리겠다라고 말하고 이 상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일본으로 향하는 각국 선수단이 코로나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4일 아사히 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올림픽 출전을 위해 일본에 도착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7인제 럭비 대표팀이 코로나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에 타는 바람에 격리됐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들 매체는 남아공 럭비 대표팀 선수 14명과 스태프 17명 등 이 확진자와 같은 항공편을 타고 13일 나리타 공항을 통해 입국했다며 선수단은 공항에서 시행한 검사에서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모두 접촉자로 분류돼 격리 조치됐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브라질 대표단 31명이 머물기로 한 도쿄 남서부 한 호텔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로저 페데러가 무릎 부상을 이유로 도쿄올림픽에 불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노박 조코비치의 골든슬램 달성에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도쿄올림픽 원정대회로는 가장 많은 777명의 대표단을 파견한다라고 방금 전 밝혔습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쿠바 반정부 시위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140여 명이 체포되는 등 유혈 사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쿠바 내무부는 시위자 한 명이 시위 도중 사망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망자는 36세 남성으로 아바나 외곽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던 중에 발생했습니다. 쿠바 정부는 사망한 남성을 포함한 시위대가 경찰과 민간인들을 공격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 일부 시위자를 체포하고 부상자도 발생했다고 공개했지만 구체적인 현황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쿠바 당국은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해 온오프라인 통제를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소셜미디어를 시위 선동의 수단으로 지목하고 연결을 차단하는 한편 거리에 경찰 순찰을 늘리고 시위 참가자 등도 무더기로 잡아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쿠바에서는 지난 11일부터 시위가 시작됐고 독립 언론인과 반체제 인사 등 최소 140명이 체포되거나 실종 상태입니다. 전체 40곳이 넘는 장소에서 일제히 벌어진 시위에서는 극심한 경제 위기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생활고에 지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자유,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예술인 등을 중심으로 한 쿠바 반체제 단체 산이시드로 운동은 트위터에 시위 이후 당국에 체포됐거나 사라진 이들의 명단을 공유했는데 벌써 100명이 훌쩍 넘고 있습니다. 반정부 시위가 확산하는 쿠바에서 보트 피플이 쇄도할 가능성에 현재 미국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바다행은 감수할 가치가 없는 위험이라며 바다에서 붙잡히는 이주자들은 국적과 관계없이 미국 입국이 허가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 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폭동과 약탈이 급속도로 번져 현재 진출해 있는 LG와 삼성 같은 한국 기업과 교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남아공 정부는 폭동 진압을 위해 군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남아공 과줄루 나탈주에서 시작된 폭동은 최대 경제도시 요하네스버그와 수도권으로까지 확산됐습니다. 동남부 더번에 있는 LG전자 공장은 완제품과 자재까지 약탈당하고 설비가 불타면서 손실액만 수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삼성도 피해를 봤습니다. 삼성 관계자는 과줄루 나탈주에 있는 물류창고에 약탈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안다면서 치안 부재로 현장 접근 자체가 어려워 아직 정확한 피해 규모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가발 공장 등 다른 교민들의 사업체들도 잇따라 약탈당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남아공 과줄루 나탈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동 및 약탈 행위가 남아공 경제 행정의 중심인 하우땡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반 한인회는 상당 기간 생필품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장 먹을 것이 떨어졌지만 치안 불안 때문에 외출하기도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우리 대사관에서는 현지 한인회, 진출 기업 등과 긴밀히 연락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신변 안전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 중입니다. 이번 폭동 사태는 부정부패 혐의를 받아오던 주마 전 대통령이 지난 8일 구금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델타 변이 확산으로 정부가 코로나 봉쇄 조치를 강화하자 불만이 쌓였던 시민들이 가세했습니다.
남아공 정부는 경찰 병력만으로는 사태를 진정시키기 어렵다고 보고 군 병력을 배치해 폭동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명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YTN 강소옥입니다. 2021년 7월 14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KS의 경쟁자는 KS 자신뿐, 터보 엔진을 장착한 기아 KS, 비즈니스에 힘을 드립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을 알고부터 생활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정밀 검사 후 치료를 하니까 정말 믿을 수 있어요. 카이로프랙틱은 지압이나 물리치료와 다릅니다. 척추를 중심으로 신경과 근육을 재정비해 몸의 시스템을 건강하게 돌려놓는 것입니다. 경험 많은 전문의와 테라피스트들이 일군 명성,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 당신의 삶의 질을 높여드리는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